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직영화된 안성 파라밀 요양병원 현장 점검을 펼쳤습니다. 승려 전문 요양병원 구축 사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에게 호국 홍제사 지원금 5억 원을 전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열반 성지 쿠시나가를 도착을 앞둔 어제 조계종 포교 신도단체 120여 명이 강릉 해맞이길을 걸으며 상월결사 만행의 원만회양을 기원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와 경주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 등의 불교계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설산학교 미술반 아이들이 박영석 등반대장의 뜻을 잇는 동국대 출신 불자 모임의 지원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직영으로 오는 5월 새 단장을 하게 될 안성 파라밀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진우 스님의 공약 사업인 승려 전문 요양병원 구축이 본궤도에 들어가면서 한 차원 높은 승려복지 서비스 제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안성에 있는 파라밀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입구에 마중 나온 직원들은 박수로 원장 스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2008년에 설립된 파라밀 요양병원은 지난 1월 30일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종단의 무주상 보시로 기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승려복지법인이 인수했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5월 3일부터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해 직접 운영에 들어갑니다. 종단 차원의 직영 요양시설은 처음인데 단계적으로 스님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요양병원을 종단적 차원에서 운영을 이제 하게 되어서 이게 이제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스님네들이 이런 요양병원 아주 질 좋고 또 시설 좋은 이러한 요양병원에서 전부 나머지 또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복지의 완벽을 기하도록. 새 단장을 50여일 앞둔 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현재 스님 5명과 일반인 1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입원실의 병상부터 6층에 마련된 법당, 물리치료실 등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리모델링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푸른색은 좀 깨끗하긴 한데 차갑게 보여가지고 저 창문도 조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는 좀 은은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느낌을 주게 그렇게 구성한 예정입니다. 종단은 노후화된 시설과 병상을 최신 시설로 바꾸고 옥상은 정자와 함께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스님의 전문성을 고려해 1인실 중심의 편의시설과 병상을 확대하고 다비장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기금 4천만 원을 약정하며 승려복지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도 이제 갈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승려복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가 승려 고령화에 대비한 전문 요양병원을 발판으로 첫 사업을 가시화하면서 승려복지도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미래 세대 포교와 출가를 위한 군포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군포교 매뉴얼 개발과 적용을 주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에게 육해공 3군본부 영해법당인 호국 홍제사 지원금으로 5억 원을 전달하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미래 불교는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전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매뉴얼을 짜서 시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미래 세대 포교를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는 군장병들에게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능원 스님은 홍제사 법당의 내부 장엄 등을 마무리하면 곧 법회를 볼 수 있다고 전하며 군포교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열반성지 쿠시나가르 도착을 앞두고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특별한 걷기 순례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의 포교 신도단체 120여 명이 강릉 해맞이길을 걸으며 상월결사 만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원만회양을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스님을 비롯한 4부대중이 등명 낙가사를 출발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발 한 발 걸으며 욕심과 집착을 걷어내고 자신의 진정한 내면과 마주합니다. 해변가를 보면서 걸으니까 굉장히 힐링도 되고 혼자서 마음 수행하면서 걸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저희 대불련 소속의 법우님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례길은 다르지만 오로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마음만큼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인도순례단의 간절한 정진을 알기에 43일간의 여정이 원만회양하길 바라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더운 무더운 인도에서 너무 이렇게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 스님들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하는 이 지금 오늘 짧은 거리를 걸은 이 순간이 10분의 1에도 못 미치겠지만은 그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 때까지 길 위에서 탁발을 멈추지 않았던 부처님 가르침은 이 순간에도 순례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모습이 하시는 그 순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젊은 불자들이나 불자들이 제대로 보고 우리 불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 스님들 다치지 않고 마지막 해양하실 때까지 여법하게 잘 돌아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마련한 강릉 해맞이 길 순례. 포교 신도단체 120여 명이 동참해 순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원만회양되길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적지만은 이 울림이 이 성원이 대한민국 전체 불교에 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되면 전부 다 듣고 보고 대단하게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 인도까지 전부 다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례는 낙가사를 출발해 등명해변과 정동진 해변을 거쳐 정동진역까지 이어지는 3.7km 구간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포교원은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지혜의 숲길이란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순례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릉 해맞이길도 최근 순례 코스로 개발돼 이번 일정이 진행된 제2코스 외에도 보현사와 오죽헌, 경포대, 인월사를 잇는 제1코스 구간도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전법 온이라고 하는 마음의 등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등불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 그것이 바로 붓다의 길에 동참한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일으킨 바람이 새로운 수행문화를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 불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와 경주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 등의 불교계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도성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2,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광주 무등산의 무등이 불교 용어인 만큼 광주 시민들이 불교의 정신과 품에서 더욱 불심을 갖길 바란다며 광주 불교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마산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도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복구와 경주 열암곡 불사 성금으로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출가 열반절 정진 기간에 시민단체와 신도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등 종단 불사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전국 병원불자연합회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류재환 전국 병원불자연합회장은 지난 6일 진우 스님을 예방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불교 합창단 연합회 유경숙 회장 등 임원진들도 지난 6일 진우 스님을 예방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연합회가 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사찰 합창단을 아우르지만 코로나 등을 거치며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조계종단 차원에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설산학교 미술반 아이들이 함께 그린 대형 벽화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학교 미술반원들은 박영석 등반대장의 뜻을 잇는 동국대 출신 불자 모임의 지원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이형구 기자가 전합니다. 네팔 포카라 바가와띠 중고등학교 담장이 대형 벽화로 변모했습니다. 안나푸르나 설산 아래 5개 마을과 5개 학교를 담은 30m 길이의 이 작품은 이곳 미술반원 10명이 일주일간 작업해 완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마을의 집과 학교 전교생이 빠짐없이 그려졌고 심지어 동네 강아지 숫자까지 정확히 맞춰 넣었습니다. 너네들은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히말라야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니까 너네들도 히말라야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그림을 그려라 하는 이 벽화 제작에 참여한 미술반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안나푸르나 설산 학교를 후원해온 동국대 모임 선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등으로 야외 스케치를 다니며 그려낸 불심 가득한 사방의 작품들 속에서 동국대생과 네팔 아이들은 한 책장 위에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त्यो ठाउँहरू चाहिँ म 2-3 पल्ट गइसकेँ अनि फर्स्ट टाइम जाँदाखेरि चाहिँ त्यो बुद्ध जन्मेको ठाउँहरू थाहा थियो पहिलादेखि नै अनि त्यो ठाउँ भएर त्यो बनाउँदाखेरि चाहिँ अनि राम्रो फिल भइरहेको थियो. 뭘 그려야 되지? 사진을 참고하고 그리고 있는데 친구를 보니까 역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바로바로 그려내는 것 같아서 확실히 다르구나. 정규 미술 수업이 없는 네팔 전역에서 8년 전 최초로 개설된 이 특별 교실은 한국에서 티벳 문화연구소를 운영하다 이곳에 정착한 김규현 화백의 원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피용으로 코로나에서부터 이제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지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림 내용도 그렇고 그림 완성도도 그렇고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여기에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불교학생회 후원 회장 이황 대표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미술반 출신 인재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미술교실은 이른바 코리안 드림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이황 대표를 비롯한 방문단은 작년에 올해 추가로 선정한 미술반 출신 학생 4명에게 장학 증서를 전했습니다. 또 동국대를 비롯한 한국대학과의 연계 학업과 기업 취업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 공부를 돕는 교재 세트도 선물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한테 후원해준다는 사람이 좀 잘해갖고 뭐 석박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네, 아마 디징. 눈 덮인 히말라야 아래 부처님 땅에 스쳐가는 아이들이 오늘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도화지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창건주 해린선사 추모법회가 송광사 경내 대웅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법회에는 방장 현봉 스님과 주지 자공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입정, 헌양과 헌공, 헌다, 헌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송광사는 창건주 해린선사 추모법회와 함께 용악대종사 115주기, 백화대종사와 석도대종사 70주기 추모제도 함께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회가 끝난 후 지장전으로 이동해 일섭, 개봉, 화봉, 해봉스님 선사제를 지낸 뒤 경내 사자루에 모여 불기 2567년 1분기 제21교구 교구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전국 10개 도량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일제히 봉행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대면 입학식에는 대구 큰절 500명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신입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절하는 법과 참불가 등 기본 예법을 연습한 신입생들은 스님들과 지도법사, 도반들과 인사를 나누며 바른 불교 공부를 서원했습니다. 참여하기도 어렵고 오래 가기도 어려운 것이 이 정법 바른 불교 공부입니다. 꾸준하게 다니셔야 돼요. 절대 마음을 나태하게 먹지 말고 꾸준한 마음으로 정말 느긋한 마음으로 열심히 좀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2년간 불교 기초예절부터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등 주요 경전들을 차례로 배우게 됩니다. 불교 경전과 명상을 통해 내면을 바로 보고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법석이 마련됩니다. 강원도 양구 관음선언주지 서감스님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서울 안국동 만해학당에서 견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목은 반야심경과 관음경, 법성계 등으로 편성됐고 서감스님의 명쾌하고 쉬운 법문과 명상 지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감스님은 마음의 근원을 알고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활동이 불교 포교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견성 프로그램 강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수강료는 자율보시입니다. 조계종 팔공산 은혜사로 입산 출가한 서감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조기 수료했고 현재 강원도 양구 불교연합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북부 경찰서 불자회가 포항 중림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경승실장인 중림사 주지 철산스님과 포항사업연합회장 덕화스님, 김한섭 포항북부서장, 제가단체 대표 등 4부대중이 참석해 불자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북부서 불자회는 포항 운흥사 주지 효상스님과 적광스님, 무인스님, 지범스님, 현학스님을 경승으로 위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생활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전국을 우리 한 도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디든 가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같이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포항 지역의 사고 깨끗 무탈하게 하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서 그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경전과 불교의 역사를 배우고자 천태종 서울금강불교대학의 신입생 74명이 입학했습니다. 서울금강불교대학은 5일 관문사에서 2023학년도 서울금강불교대학 입학식을 통해 불교학과 35명, 교법사과 39명의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학장인 관문사 부주지 계문스님은 신입생 모두가 묘법연화의 밝은 등명을 따라 지혜와 광명의 삶을 가꾸길 축원하며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입학식은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봉덕에 이어 학장 계문스님의 입학허가 선언, 김한태 신입생 대표의 신입생 선서, 김동호 불교학과 2학년 회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경내 직관전에서 삼광 한글학교 30회 졸업식과 31회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졸업식에는 3년간의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한 20명과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22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산시 교육감 우수상, 개근상, 봉사상 등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열린 입학식에는 초, 중등교육과정에 각각 20명, 문예반 30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삼광사 주지 영재 스님은
늦은 나이 공부를 시작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앞으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금강불교대학은 교과 과정을 마친 불교학과 35명, 교법사 과정 51명을 배출하고 72명이 새롭게 입학했습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금강불교대학 수료식과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명장사 주지이자 금강불교대학장인 도웅 스님을 비롯해 강문원 총동문회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불교학과 28명과 다도학과 19명 등 모두 47명은 금강불교대학 9기로 수료증을 받았고 불교학과 41명이 10기로 입학했습니다. 흔히 졸업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2년 동안 보고 배우신 불교학에 대해서 이제 수행과 정진으로 발판을 삼으시고 이 좋은 학문을 아직까지도 불법에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하시고 널리 전파하셔서 우리 지역사회가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졸업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무진선원이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보리향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행복을 찾아 깨달음을 울리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보리향단의 찬불가를 시작으로 해금과 가야금 연주가 어우러진 합창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또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조용필 단발머리 등 대중에게 친숙한 가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재즈와 민요, 가곡 등 다채로운 장르 음악이 연주됐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